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이콥 바넷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98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2살인데요. 이 친구가 13살 때인 2012년에 테드톡에 나와서 강렬한 스피치를 보여줍니다. 그 친구의 그때의 주장은 천재 소년이 주장하는 것이 뭐였냐면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걸 중단하세요였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내용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제이콥 바넷은 굉장한 13살 때 최연소 천체물리학 연구원이 될 정도로 천재입니다. 이 친구가 2살 때 자폐 판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중에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심각한 자폐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뭐 특수교육을 시키잖아요. 시킬 때 손가락에 막 물감 다 묻혀서 그걸 갖고 막 오감놀이를 하게 하고 그런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제이콥은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 어른들은 나중에 운동화끈이라도 멜 수 있을까 걱정된다 했습니다. 물론 그의 부모님, 특히 엄마는 제이콥을 특별하게 잘 교육을 시켜서 제이콥이 그 후에 10살 때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정말 여러 가지로 행복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 제이콥이 2012년에 그 13살 때 테드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는 이때 2명의 좋은 예를 듭니다. 과학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과학계의 2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작 뉴턴과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아이작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닐 때 1665년에 유럽의 패스트, 즉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갔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역시 케임브리지도 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아이작 뉴턴은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여기서 제이콥이 얘기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공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2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을 해서 정말 만유인류의 법칙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너무나도 위대한 그런 업적들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이콥은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아인슈타인인데요.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독일에 있는 대학교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통계청 직원이 되어 살아야 했죠. 자, 통계청 직원으로 있었던 아인슈타인이 했던 건 무엇일까요? 네, 역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상상으로 수많은 가설들을 세우고 수많은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청난 또 과학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업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제이콥은 이 2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아이작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배우는 걸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 역시 마찬가지였대요. 자, 대학교에서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서 10살 때 다 그 모든 기본적인 과정을 다 듣고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런데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대학교의 그 사정관과 면접을 해야 되는데 면접날 제이콥이 그 면접관 앞에서 주머니에 있던 동전들을 와르르 쏟아내면서 굉장히 그 10살 어린 나이 같은 그런 어떤 그 좀 서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사정관이 너 아직 우리 대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것이 좀 안 되겠다. 조금 더 유보를 하자. 보류를 하게 됩니다. 제이콥이 좀 당황했겠죠. 난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는 계속 그 학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배움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뭘 했겠어요? 제이콥이 청중들한테 묻습니다. 내가 그 기간에 뭘 했겠습니까? 비디오 게임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서 그가 정말로 또 놀라운 어른들을 학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이콥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 24시간만이라도 배우는 걸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뭔가를 창조하세요. 물리학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언어든 음악이든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계속 배우기만 하면 창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우고 배우는 걸 멈추고 생각하는 기간을 갖고 그 기간을 통해서 창작을 하고 창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이콥의 제언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혹은 바로 코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 10년, 15년, 20년 후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그 또래 아이,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 공부에만 매진한다면 학업 성적과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업을 가는 것에만 매진한다면 그들은 10년, 15년 후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바뀌니까요. 새로운 무언가를 창작해낼 수 있고 창조해낼 수 있는, 재창조해낼 수 있는 인간들이 환영받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그 뇌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키워지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건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학원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저라면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성을 개발하고 공감 능력을 배양하고 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며 그리고 뭔가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보게끔 하는 그리고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자녀 교육 양육 방식을 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는 반드시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인공지능 시대에 각각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창의성을 갖고 뛰어난 그런 실력을 보이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하나, 그리고 생각의 능력, 생각의 힘은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각에 있어서 또 얘기할 때 영혼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이콥 바넷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